우리 회사에서 하고 있는 땅이 어떤 땅입니까? 주거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2.5%에 해당이 되는 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이제 대략적인 얘기를 좀 할게요. 이제 부안이라고 하는 지역을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대한민국 이렇게 전 국토 면적을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나라 땅 전체 면적은 한 300억 평이 좀 넘어가죠, 그죠? 300억 평이 이제 넘어가는 그런 가운데, 자, 300억 평이 넘어가지만은 우리나라 땅은 계속해서 개발이 돼야 될까요? 아니면 되지 말아야 될까요? 개발은 계속 돼야 될 겁니다. 자, 중앙정부가 있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가 있어요, 그죠? 지금 보면은 어떻습니까? 정부가 있고 그 다음에 각 도가 있죠. 전라남도, 전라북도,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충청남도, 충청북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보면 셀 단위로 해서 시, 군, 구가 있잖아요. 그쵸? 그 시군구가 있어서 자체적으로도 개발되기도 하고, 재원이 부족하면은 중앙정부에다 재원을 조달을 받아가지고 어떻습니까? 또 개발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어떻습니까? 나중에 보면은 그 12월쯤 되게 되면 예산안을 따려고 막 하잖아요. 종이 쪽지 내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역구 개발을 시키기 위해서 예산안을 우리 지역구에 돈을 많이 받아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부 지원을 좀 재원을 좀 받아가지고 지방자치 자금하고 짬뽕을 시켜가지고 개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좀 약간 힘 있는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국회의원들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조금 더 좀 돈을 좀 많이 받아내잖아요. 그 부분들 협상력이 좀 있고, 그래서 4선, 5선, 6선 막 국회의원들이 좀 힘이 있잖아요. 좀 이빨이 좀 있고 하니까 돈을 좀 많이 뜯어내잖아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좀 영향력도 있으니까. 그리고 그 마지막에 국회의장하고도 친하니까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돈 내달라. 응? 결국에는 그 돈을 갖다가 뭘 하냐면 그 지방 그 지자체를 갖다가 개발하는데 돈을 쓰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 돈이 잘못 유용되는 경우도 있어서 문제가 되긴 하지만 대부분은 그 돈을 갖다가 어떻습니까? 그 지자체를 개발하려고 쓰는 거 아니겠어요? 맞죠? 그리고 그 지자체는 건설회사가 있어요, 없어요? 아, 건설회사 밥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토목회사 밥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기업들도 뭔가를 해야 됩니다. 뭔가를 해야 되는데,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게 뭐예요, 결국에는? 땅을 개발하는 거예요, 땅을. 맞죠? 땅을 개발하는 건데 땅을 뭘 개발합니까? 집을 짓든 상가를 짓든 어떻습니까? 리조트를 짓든 간에 뭔가를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302억 평짜리 땅덩어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임야가 70%입니다. 그 나머지 30%가 어떻습니까? 평지 기준이에요. 맞죠? 자, 평지 기준인데 그 중에서 어떻습니까? 주거지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302억 평 중에서 땅덩어리 중에서 주거 지역으로 찍혀져 있는 땅이 얼마가 될까요? 2.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아요, 적어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 하고 있는 땅이 어떤 땅입니까? 주거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2.5%에 해당이 되는 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희소성이 있어요, 없어요? 희소성 있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자, 생각해 보세요. 자, 각 지자체마다 어떻습니까? 그 땅을 개발할 때 무턱대고 갑자기 개발하지는 않아요. 다 뭘 통해서 하니까 계획을 통해서 개발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도시계획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각 도시계획이 있는데 그 도시계획은 물론 국토종합개발계획 있잖아요. 국토종합개발계획이 나오게 되면 이제는 4차 이제 5차가 나옵니다. 5차는 2020년도에서 2040년도까지 국토를 어떻게 개발될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이에요. 그 청사진이 어떻습니까? 이제는 나와요. 내년 초면은 저 국토개발계획도 저 사진이 나옵니다. 저 그림이 나오면 저걸 가지고 어떻습니까? 도에서는 저기서 보면 도로를 이렇게 만든다, 도로를 이렇게 만든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로를 근간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도에서는 그 도로가 어떻습니까? 우리 도에 들어오는 도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도로를 따라서 어떻습니까? 도에서는 개발 계획을 또 잡겠죠? 그게 바로 도계획 아닙니까? 그죠? 도계획을 잡고 나서 보니까 거기 안에 보면 시군구가 따로 있잖아요. 그 안에 보면은. 그러면 그 시군구는 어떻습니까? 나라에서 어떻습니까? 만들어진 국토종합개발계획과 도 자체 내에서 개발하는 도계획 있죠? 도계획을 근간으로 해서 또 뭘 만드냐면 시군계획을 또 만드는 겁니다. 시군계획을. 맞잖아요. 그 시군계획을 만들어서 어디에다가는 주거지, 어디에다가는 공업지역, 어디에다가는 어떻습니까? 녹지. 이렇게 해서 구성을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알겠어요? 그렇게 해서 찍어서 개발하려고 약속을 해놓은 땅이 뭐냐면 주거지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주거지는 뭐냐면, 자, 주거지는 뭐예요? 말대로 뭐예요? 주거지는 뭡니까?
주거, 사람 사는 곳, 집 짓는 땅 이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주거지에다가는 주거지를 찍어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거기다가 나중에 집을 지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안 그렇습니까? 시나 군에서 어떻습니까? 여기다가는 나중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런 도로가 뚫리고 이런 개발 계획이 확장이 되면서 어떻습니까? 점점점 발전하면서 따라서 우리는 여기다가 아파트도 짓고 여기다가 뭐 단독주택도 짓고 뭐 이럴 거 아닙니까? 이거를 계획을 다 잡아놓고 플랜을 짜봐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근데 이걸 잡아놓고 있는데 이걸 갖다 하루아침에 없애지는 않겠죠? 왜냐면 없애면 어떻습니까? 그걸 믿고 어떻습니까? 행정에 대한 공신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법정으로 어떻습니까? 법으로 딱 안전장치를 해놓는단 말이에요. 주거지를 찍어놓은 지역은 주거지로 개발할 수 있게끔. 자,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 시골에 가보면은 막 전답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죠. 전답으로 되어 있는 데다가 뭘 찍어놓은, 전답은 뭐냐면 우리 지목이라고 하죠. 전답 과수원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28가지의 지목이 있어요. 우리가 대지하면은 집 짓는 땅이잖아요. 집이 집터잖아요. 대지 같은 경우는 저는 뭡니까? 밭전이잖아요. 밭. 그 다음 답은 뭐예요? 논이잖아요. 과수원은 뭡니까? 과수원이잖아. 도로는 뭐예요? 도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땅을 각 필지별을 갖다가 어떻습니까? 28가지 지목으로 다 지정을 해서 기록을 해놨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필지에 대한 개념은 이해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필지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한 4,500만 필지 정도 돼요. 꽤 많죠? 그래서 3,800만에서 4,500만 정도가 되는데 꽤 많아요. 그 필지마다가 어떻게 되냐면 다 그 필지마다 일 지목을 다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이 지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현재 가치를 얘기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왜냐하면 지금은 전으로 되어 있는 데서는 밭으로 쓰고 있잖아요. 답은 뭐예요? 논으로 쓰고 있잖아요. 과수원은 과수원으로 쓰고 있는 거고 맞잖아요. 대지면 집 있는 땅이고. 그런 것처럼 지목은 미래 가치보다는 뭘 얘기합니까? 현재 가치를 얘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현재 가치 28가지 중에서 가장 탑이 뭐예요? 가장 좋은 지목이 뭡니까? 대지예요. 대지. 대지가 가장 좋은 겁니다. 우리가 용도적으로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상업지역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지목 중에서 가장 탑은 뭐냐면 대지입니다. 대지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한테 공개하려고 하는 땅은 지목이 바로 대지예요. 알겠어요? 자, 대지이고 또 뭐가 있냐면 지목이 있고 그 다음에 용도가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렇게 개발되겠다. 여기는 주거지로 개발하고 여기는 상업지로 개발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죠. 그러면은 시골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전답에 있는데 도로를 딱 가고 있는데 이 도로를 끼고 있는데 이 왼쪽에는 같은 답이에요. 여기도 답이고 여기도 답입니다. 답인데 공인중개사하고 이렇게 쭉 가는데 여기는 땅값이 20만 원이고 여기는 100만 원이래요. 그러면은 똑같은 답인데 왜 가격이 틀릴까요? 왜 틀릴까요? 그거는 이제 용도가 틀리기 때문에 가격이 틀린 거야. 그 현장에 써 있습니까 그게? 여기는 주거지하고 땅끝하고 있고 여기는 어떻습니까? 난 농림지역하고 이러고 있고 이러고 하고 있어요? 그 현장에는 그게 안 써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그럼 어떻습니까? 도로를 끼고 가격 차이가 있는 거는 왜 그러냐면 그게 용도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땅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냥 현상에 드러나는 것만으로도 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지목에 따라서도 가격 차이가 나고 또 용도에 따라서도 가격 차이가 나는데 지목은 현재의 가치요. 그 다음에 용도는 뭐예요? 미래 가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래 가치가 있는데 자 그렇다고 봅시다. 자 현재 전답으로 되어 있는 상업지역으로 찍어놨다. 그러니까 전답인데 현재의 가치는 전답으로 쓰고 있죠? 그러면 상업지역으로 찍어놨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나중에 이 지자체는 이게 국토종합개발계획 쭉 개발되면서 도구 개발되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개발될 경우에는 요 지역에다가는 뭘 짓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업지역은 빌딩을 짓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근데 현재는 전답으로 쓰고 있죠? 그러면 현재로서는 전답으로 쓰기 때문에 땅 가격이 비쌀까요? 쌀까요? 현재는 싸죠? 그런데 개발이 안 되면 이 가격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러죠? 개발이 안 되면. 그런데 중요한 거는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상업지역으로 찍어놓은 땅들은 상업지역의 기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주거지역으로 찍어놨는데 현재 전답으로 되어 있고 대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현재 되어 있는데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분들이. 그렇잖아요? 농림지역도 아무것도 없고 뭐 주거지역 찍어놓은 것도 아무것도 없는 전답일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지만은 어떻습니까? 중요한 거는 개발이 안 될 때야 이놈이나 뭐 다 똑같지 않겠어요? 시골에 가보면은요 개발이 전혀 안 됐을 때는 주거지역하고 주거지역에 있는 답하고 여기에 있잖아요 관리지역 답하고 가격 차이가 별반 차이 안 나요. 개발이 안 될 때는. 근데 개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주거지는 이제는 건물 지으려고 이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도로를 깔고 그 다음에 건축행위가 일어나는 땅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주거지형 가격이 폭등을 합니다. 맞죠? 그러나 아직 아까 뭐 농림지역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도 계속 농림지역은 뭡니까? 농사의 목적으로 쓰는 땅 아닙니까? 도시가 개발이 돼도 나중에 개발될 땅이에요. 땅이 부족하면 나중에 용도를 변경을 시키겠지만은 그렇지 않고서는 이미 찍어놓은 주거지 상업지역 위주로 해서 먼저 개발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개발이 되는 지역들은 먼저 어떤 것들이 먼저 땅값이 올라가요?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이 먼저 올라가는 거예요. 이분들이 왜 올라갈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올라갈까? 자, 새만금이 개발이 점점점 되고 있죠. 그러니까 개발이 될 때는 용도가 어떤 땅부터 올라간다?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이 먼저 가격이 꿈틀거리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그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새만금이라는 지역이 개발이 안 되고 부안이 개발이 안 된다라고 하면 그냥 주거지라 하더라도 주거지나 농림지랑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근데 지금 새만금에 있는 주거지가 가치가 있는 이유가 왜일까요? 왜일까? 이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거지가 왜 가치가 있을까? 왜 있을까요, 여러분들? 일단은 새만금이 개발되잖아요. 자, 주거지는 어떻습니까? 나중에 건축행위가 가능한 땅이잖아요. 나중에 건물들이 올라가는 땅으로 바뀌잖아요. 도시지역이지만 나중에 도시화가 되잖아요. 그쵸? 건물들이 들어갈 땅으로 바뀌니까 어떻습니까? 현재는 전답으로 쓰고 있지만 전답으로 쓸 때는 농사만 짓는 것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단위 면적 당 나올 수 있는 생산량이 뻔하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건물을 지어버리니까 틀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땅 가격이 50만원, 70만원, 나중에 500만원, 600만원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가 도시가 개발되면 될수록 점점점 주거지는 주거지로서의 면모를 찾아가게 되기 때문에 땅값은 급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중에서도 또 뭐가 있냐면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주거지라도 가격 차이가 또 천차만별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안면도 있잖아요. 안면도 같은 경우는 뒤에 보면은 국립공원으로 다 묶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땅이 별로 없거든요. 다 그가 안면도 태안 국립공원 있잖아요. 태안 국립공원으로 묶여져 있어가지고 개발이 가능한 땅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획관리 지역 있잖아요. 그냥 계획관리 지역만 해도 땅값이 기본 100만 원 다 넘어가요. 왜냐하면 땅이 별로 없어요. 땅이 희소하기 때문에 희소한 데다가 개발 가능한 땅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땅값이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현황이 비슷해도 땅이 물량이 적으면 땅값은 더 비싼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보니까 부안이라고 하는 지역을 보니까 대한민국의 주거지역이 2.5%가 평균이죠. 2.5%가 평균인데 부안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1.5%밖에 없어요. 자, 평균보다도 훨씬 더 이하죠. 그러니까 주거지 면적이 1.5%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공급량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공급량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어떻습니까? 새만금이라고 하는 지역이 엄청나게 개발이 되고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부안이라고 하는 지역은 인구가 지금 5만대인데 5만대에서 향후 계획이 잡혀지는 게 20만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4배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4배가 늘어나는 인구가 과연 어디로 인구가 들어갈 거냐? 어디로 들어갈까요? 지금 찍어놓은 1.5%밖에 찍어놓지 않은 그 주거지역 위주로 해서 개발이 먼저 되지 않겠냐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찍어놓은 그 1.5% 주거지역이 땅값이 급등을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라고 하는 걸 근본적인 이유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 알겠습니까? 왜 부안 땅이, 왜 주거지역이 왜 그렇게 비싸냐? 왜 가격이 올라갈까? 왜 자꾸 일어나면 올라갈까? 여러분들 내년에 되면 또 틀려집니다. 내후년 되면 또 틀려져요. 근데 더욱이 새만금이라고 하는 데는요, 잠재력이 너무나도 큰 동네예요. 분명히 제가 얘기했지만은요, 국가의 운이 틀려지고요, 개발에 대한 방향성이 틀려집니다. 예전에는 부산을 주변으로 해서 개발이 많이 됐잖아요. 자, 부산 주변에 보면은 천만 도시입니다. 부산, 대구, 울산, 포항 여기 주변 있잖아요. 여기 인접해 있는 부산하고 인접해 있는 도시의 인구를 다 합치면은 또 하나의 서울이에요. 거기가. 왜냐하면 천만 도시니까. 거기가 지금. 그게 여태까지의 대한민국의 흐름이었었어요. 그 흐름. 서울 경부고속도로 생기면서 만들어 놓은 그 흐름입니다. 그런데 그 흐름이 지금 어디로 방향이 좀 꺾이고 있어요? 서해안 쪽으로 꺾이고 있다니까요. 서해안 쪽으로. 서해안으로 꺾이고 있는데 부산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제가 보기에는 새만금이라는 거예요. 새만금처럼 광활한 어떤 물과 산과 어떤 평야지대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 없어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새만금이 바로 앞으로 향후 부산과 같은 이 전남권 어떻습니까? 서해안 시대를 맞이해서 부산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훨씬 더 잠재력이 크다라고 여러분들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어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이제 시작인 거죠. 맞잖아요.
이제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그 시작점을 잘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강남이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강남에 땅 사셨겠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때 이미 다 사인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자, 지금 보면 판교 뭐 여기가 경부고속도로 라인 수지 뭐 이런 쪽 있잖아요. 이때 이미 개발될 것을 이미 다 어느 정도 사인이 있었단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의 결정력입니다. 내가 하고 안 하고죠. 알겠어요? 그 당시도 한 사람 있었고 안 한 사람이 있어요, 분들이.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내가 하느냐 마느냐 이걸 결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겠어요? 부안도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수도권, 앞으로 부산과 같은 광역 도시권이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도시가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그런 기회가 왔을 때 포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겠죠? 이 부분들이. 자, 그래서 자, 오늘 자, 제가 이 서두를 많이 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물건을 이제 공개를 할 텐데, 어느 지역이냐면 새만금 배후도시 부안 고잔리입니다, 이분들이. 사실 이제 따지고 보면 이런 거예요. 고잔리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새만금에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떻습니까? 의복리, 개화리, 뭐 창북리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고잔리 일대에 있는 주거지역 땅값이 더욱더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알겠어요? 왜냐하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물량에 의해서 가격이 움직여지기 때문에 현재 창북리라든지 개화리 일대는 땅이 지금 없어요. 알겠어요? 땅이 없기 때문에, 근데 새만금에 대한 투자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잖아요. 계속 있기 때문에 대안책으로 어떻습니까? 여기 고잔리, 백산, 신태인 이런 쪽으로 뻗어나가면서 투자를 하는데, 그 지역이 지금 현재 땅값이 급등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한번 볼게요, 간단하게. 물론 여기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여기 지금 보면 새만금은 국책 사업이죠.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되게 좋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지금 여당, 야당이고 누구나 상관없이 이 새만금을 다들 어떻습니까? 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는 똑같이 공감을 해요, 이 부분들이. 맞죠? 근데 지금 제가 왜 부산과 같은 광역급 도시가 개발될 거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문명을 여는 도시, 동북아 물류 중심 경제 도시, 새만금 경제 수도 새만금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는 있잖아요. 우리가 행정도시가 있고 경제도시가 있잖아요. 지금 보면은 행정도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기 세종시 있잖아요. 세종시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경제수도. 경제수도는 어디를 얘기하냐면 바로 새만금을 얘기할 수가 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새만금에 한번 보세요. 얼마나 잠재력이 어떻습니까? 공항, 항만, 철도, 도로 있잖아요. 신도시 안 들어가는 게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어떻습니까? 산업단지 할 거 하면서 여기 새만금 다 들어가고, 대한민국에 이렇게 다 들어간 데가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런 것들이 하나, 두 개가 들어가게 되면 더욱더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고, 세 개가 들어가면 더욱더 시너지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분들이. 공항 하나만 들어가도 주변 일대 개발이 엄청나게 되죠. 철도 하나만 들어가도 개발되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항만 하나만 들어가도 개발되는데, 항만, 철도, 공항, 이 스트라이포트 체계가 구성이 되면서 새만금은 바야흐로 어떻습니까?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생하는 지역이 되고, 향후에 서해안 시대를 맞이해서 향후 부산과 같은 메머드급 도시가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다. 부산은요, 지금 인구가 340만 정도 돼요, 현재 지금. 근데 부안은 지금 5만 5천 명 정도밖에 안 되죠. 앞으로 잠재력이 엄청나게 많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 주변에 개발되는 거 보면은 관광 내조용지, 뭐 국제협력 용지, 농생명 용지 이렇게 개발되고요. 배후도시, 산업용지, 뭐 환경생태용지 이렇게 개발되는데 각 구간별로 있어요. 여기 지금 이제 방조제를 끼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항만 개발되죠? 그 다음에 여기가 아리울이라고 하는 신도시가 들어오기 전에 여기 있는 스마트도시, 수변도시 먼저 들어오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각 나라별로 이제 경제특구가 들어온다거나, 그 다음에 여기 뭐 관광 내조용지,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잼버리 대회 개최를 하고 나서 나중에 관광 내조용지로 개발되죠? 그 다음에 군산공항 옆에 항만 들어오죠? 여기 지금 뭐 산업단지 들어오죠? 여기 뭐 태양광 들어오잖아요. 그죠? 등등등 뭐 따지고 보면은 개발이 너무나도 많이 현재 뭐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거에 의해서 새만금의 인구가 집중이 되는 게 1차적으로는 78만 명 정도가 인구가 유입된다고 얘기합니다. 맞잖아요? 인구가. 근데 이 내부 용지에 한 30만, 그리고 바깥 용지에 48만 명 정도가 인구가 유입이 돼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어떻습니까? 대략 3으로 나누면은 한 15만 명 정도가 어떻습니까? 부안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인구 5만에 부안 15만이니까 합쳐가지고 20만 정도 인구가 부안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인구가 4배 정도 늘어난다고 하면요, 여러분들 그 주변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야 돼요, 이분들이. 맞죠? 이분들이. 자, 지금 보니까 새만금이 개발되면서 76만 명 정도에다가
지금 외부 용지, 주변 지역 및 도시에다가 한 47만 명 정도. 아까 나누기 4만이니까 어떻습니까? 부안에는 한 15만 명 정도 인구 유입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새만금 개발청, 새만금 이 개발공사가 다 두 개가 들어왔죠. 그러니까 이거는 새만금 개발청은 머리고요. 이거는 몸이에요, 몸. 머리와 몸이 다 들어온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더 이상은 국가가 어떻습니까? 여야가 어떻습니까? 정치적인 행태에 따라서 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는 정치 문제 때문에 개발된다고 했다가 안 된다 이랬었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국가에서 인정하는 개발청하고 개발공사가 들어왔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돈을 수급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소용돌이에 휩쓸릴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만금은 이미 이제는 가기로 약속을 하고 지금 달리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해를 하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어떻습니까? 태양광 막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보니까 뭐 태양광이 사실 태양광은요. 태양광이 들어와서 어떤 분들은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태양광이 들어오면 엄청난 일자리가 창출이 됩니다. 그리고 새만금의 젖줄이 돼요. 새만금의 돈줄이 있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새만금이 어느 정도 개발하기 전까지는 사실 돈이 흘러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용하려고 하는 게 뭘 이용하려면 바로 태양광 사업을 이용하고 태양광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많은 인력 창출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상권이 형성이 되고 주변에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나중에는 그렇습니다. 지금은 유휴부지. 그러니까 지금은 당장 개발할 수 없는 땅에다 태양광 설치하고 나중에 새만금 개발하냐에 따라서 나중에 다 걷어내고 새로운 도시를 더 만들겠다. 이거 정부의 계획 아닙니까? 이분들이. 이거는 나중에 먼 미래 계획이지만 어쨌든 간에 이 태양광을 들어옴으로 해서 긍정적인 효과도 상당히 많이 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게 어떻습니까? 현재 여기 국제협력용지 여기 요 지역에 스마트 문제 공공주도 선도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착공을 한다 그래요. 한 200만 평 정도 규모의 한 2만 명 정도 들어가는 수용 인구가 2만 명 정도 들어가는 그런 어떤 스마트 해변 도시, 수변 도시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현재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여기 앞에가 뭐예요? 항만이죠. 항만 바로 앞에 만들어지는 거야. 이분들이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이제 새만금 이제 방조제 맨 끝단에 부안하고 만나는 데 있잖아요. 그 지역에 새만금 전라북도 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관광 레저용지입니다. 지금 뭐 잼버리 대회 개최하고 있잖아요. 언제 2023년도 잼버리 대회 개최가 되면 사실 경제적인 파급 효과는 6조 7천억 정도 상당하죠, 그죠? 상당히 합니다. 그래서 잼버리 대회는 대한민국 각 그 나라에서 개최하는 국제 경기 있잖아요. 국제 대회 중에서 세 번째 가는 거야. 한마디로 월드컵 있잖아요. 월드컵 그다음 올림픽 다음으로 그 국제 파급 효과가 큰 게 뭐냐면 이 잼버리 대회입니다. 잼버리 대회가 1991년도에 고성에서 한번 개최가 됐고 이제 두 번째로 개최가 되는데 두 번째 어디 새만금에서 그 새만금은 어디에서 부안에서 개최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2023년도에 개최가 되니까 이 행사를 앞두고 얼마나 분주하게 움직일까요? 도로도 깔아야죠. 행사장 유치도 해야죠.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앞으로 4년 동안은 이 부안 경기가 엄청나게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도로 깔고 막 이러면서 주변에 미치는 영향력과 파급 효과가 상당하고요. 잼버리 대회가 홍보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안을 알게 돼요. 많은 세계적으로 이 부안을 알게 됩니다. 이 부분들이. 그래서 부안을 홍보하게 함으로 해서 부안에 대한 수요를 자극을 시키게 되는 그런 효과를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도로망, 철도망, 공항, 항만까지 들어가는 점 아니겠습니까? 맞죠? 대단하죠, 그죠? 거기다가 새만금 국제공항까지 예비 타당성이 이번에 면제가 됐어요. 면제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개발하겠다는 얘기죠. 맞죠? 그럼 그 절차대로 가는데 그 새만금 국제공항이 들어오게 되면 그 주변의 파급 효과가 또 대단할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뿐만 아니라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을 어떻습니까? 중심지가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데 모든 새로운 기술과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들은 다 어디에 모이냐면 새만금에 모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새만금은 앞으로 미래형 도시라고 보시면 돼요. 미래 대한민국을 앞으로 100년 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도심에는 틀림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뭐 스마트한 도시뿐만 아니라 모두 4차 산업 기술들 이런 것들이 모두 집약하는 그런 도시 어떻습니까? 미래 도시를 꿈꾸는 도시가 어디다? 새만금이다. 그러니까 새만금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있잖아요. 몇 년 후에는 어떤 식으로 점점점 변모하고 양상이 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새만금은 가기로 돼 있다 안 돼 있다? 되어 있다. 5년, 10년 후에 30년 후의 모습은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저도 예측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개발돼 있을 거다 저는 생각을 해요. 분들이 뭐 자율주행차, 전기 상용차 이거 맞죠? 그 다음에 요즘에 농업도 있잖아요. 그냥 농업이 아니에요. 뭐예요? 스마트 농생명별입니다. 모든 컴퓨터화 시키죠. 그죠?
컴퓨터하고 AI하고 기술력을 동반해서 농업기술도 확장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이렇게 개발되니까 국립 새만금 수목원까지 조성이 되고 예비타당성이 통과가 됨으로 해서 지금 현재 앞으로 금방 준비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새만금 개발과 함께 어떻습니까? 관광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 있잖아요. 수목원까지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새만금 최초 민간 개발 사업 현재 신시 야미지구에 개발되고 있는 현재 글로벌 복합 레저용지 현재 이제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대한민국에는 용도가 도시지역부터 자연환경보전지역까지 있는데 도시지역 16.6%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주거지역이 2.5%밖에 없다고 그랬죠. 그쵸? 거기다 어떻습니까? 부안이 어떻습니까? 이게 부안인데 부안의 용도지역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1.47배밖에 안 돼요. 많이 없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2.5%의 평균치보다도 훨씬 더 낮은 어떻습니까? 주거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희소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개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은요.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은 4층 이하의 상가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현재 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라도 건축 행위가 가능한 땅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전체적인 어떤 지적 현황을 보게 되면 여기가 이제 새만금 앞바다, 이거 잼버리대에 위치하는 곳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남북 이축도로 현재 그리고 여기에 지금 남북 삼축도로가 들어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남북 이축 삼축도로뿐만 아니라 다 연계해서 어떻습니까? 도로망들이 새로 다 구축이 됩니다. 그러니까 삼축도로든 이축도로든 간에 어떤 새만금의 도시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교통망이 다 구축이 돼요. 다 3분 5분 안에 다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삼축도로 이축도로에 물론 가까우면 어떻습니까? 더 좋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지 않은 지역이라고 해서 땅값이 안 올라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향후 도로망 계획들이 새로 잡힐 거니까. 그리고 접근성이 2, 3분 아니면 다 들어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주거지역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의미를 부여를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가 남북 2축, 여기 남북 3축이고 이게 동서 3축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가 총호조 수지가 있죠. 총호조 수지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의복리 도시지역 있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여기가 창북리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가 부안 읍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상서 쪽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세요. 인구가 한 15만 명 정도 늘어난다라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면 뭐가 필요할까요? 신도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신도시가 필요한데 지금 현재 부안에서 내부적으로 지금 얘기들이 오가는 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들이. 그래서 부안에 지금 현재 보면 부안 현지 있잖아요. 현지 사람들은 어느 정도 그거를 공감을 해요. 그 얘기가 뭐냐면 지금 여기가 청호저수지 있잖아요. 자, 광교에 가보면 광교저수지가 있죠. 광교저수지 끼고 일산에 가면 일산호수공원 있죠. 그런 것처럼 호수를 끼고 도시를 만들면 명품 도시가 됩니다. 그래서 부안은 명품 도시로 개발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개발하냐면 이 청호저수지를 끼고 개발하려고 해요. 이분들이. 이 청호저수지 규모와 면적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규모를 끼고 어떻습니까? 이 위치에 대한 거는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어떻습니까? 끼고 주변을 개발하겠죠. 주변을 개발한다고 할 때 신도시가 만약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 지역들은 현재 다 농림지역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림지역으로 개발하기가 더 쉽겠죠. 왜냐하면 가격이 싸니까 보상하기 더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 위주로 해서 개발하고 이 저수지를 끼고 명품 도시로 개발한다. 그러면은 이 도시가 만약에 개발되면 될수록 가장 땅값이 올라가는 게 어디냐면 이 안에 있는 땅값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주변에 있는 땅값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게 바로 황금벨트 아닙니까? 분들이.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땅이 개발되면 할수록 이 주변에 있는 도시 지역은 이 안에 있는 생활권을 모두 흡수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도시가 개발이 확장이 되는 그런 모습과 함께 여기에 토지를 보상받으신 분이 또 옆으로 외곽으로 자꾸 뻗어나가죠. 그러면서 땅 가격을 또 치켜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가장 많이 올라가는 게 세종시 같은 경우도 세종시 내에 있는 땅이 아니라 세종시 바로 옆에 있는 땅값들이 가장 수혜를 받죠. 그게 바로 황금벨트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들어가신 분들이 대박 난 거예요. 그게 여기가 개발됨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수혜지가 어디냐면 여기가 가장 수혜지로 떠오를 수가 있다라고 여러분들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여기 보니까 바로 여기가 뭐가 있어요? 국립공원 있잖아요. 변산 국립공원. 자, 제가 안면도가 왜 땅값이 비싸다고 했습니까? 해안국립공원, 태안국립공원으로 묶여져 있다 보니까 땅이 개발할 수 있는 땅이 면적이 적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수요는 많고 공급량이 적으니까 땅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립공원을 끼고 개발하려고 하는데 땅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국립공원을 끼고 개발을 하게 되면은 명품 주거지역들이 개발될 가능성이 없다. 지금 서울로 따지면은 타운하우스 이런 거 있잖아요. 타운하우스가 개발될 수 있고 여기가 지금 도심권이기 때문에 이 도심권은 오히려 싼 집들이 들어옵니다.
싼 집들이 들어오고 오히려 비싼 집들은 이런 국립공원을 끼고 있는 지역들이 비싼 집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새만금하고 접근성이 되잖아요. 이런 지역들이 명품 주거 타운하우스들이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거기다가 개발할 수 있는 땅이 국립공원으로 묶여져 있다 보니까 적은 규모이기 때문에 땅값들이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더욱더 이 부안 읍내하고 가깝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런 생활 편의시설은 다 이용할 수 있고 혜택을 볼 수 있는 데다가 신도시까지 들어온다고 하면 장난 아니겠죠? 여러 가지를 본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집가가 안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들이 거기다가 지금 이쪽에 이제 새만금으로 들어가는 도로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도시지역이잖아요. 도시지역에 있는 지역에 주거지역이 지금 요거밖에 없어요. 주거지역이 많지는 않죠. 주거지역이. 그러니까 주거지역 자체도 면적이 사실은 크진 않다. 그 지역이 어디냐면 여기 이 안에 있는 땅인데 여기 현재 이 마을 안에 있는 땅으로서 현재 전봇대라든지 이런 거 다 해서 지금이라도 당장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에요. 알겠어요?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인데 거기에 이미 예전에 보면 시골에 보면 집들이 있잖아요. 폐가 같은 거 있어요. 이번에 저희가 땅을 이제 매입을 하는데 땅을 구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그 폐가까지 우리가 다 매입을 해서 어떻게 됩니까? 폐가를 다 부셨어요. 다 부셔지니까 그 주변 환경이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엄청 좋아져요. 저희 회사가 이제 부안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땅인데 지금 원래 이런 상태였었어요. 집이 있었죠? 여기 다 집이 있었죠? 이걸 저희가 다 뜯어서 저희가 부신 겁니다. 다 부신 거예요. 다 부셔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환하게 만들어 놨어요. 깨끗하게 그냥 현재 지금